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월 15일 UX 케이스 스터디에서 발표하게 된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좀 디자인 쪽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IT 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의 최근 제일 큰 관심사는 와인과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와인이랑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상반되게 느껴지는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UX 스터디를 위해서 이제 기사를 찾다가 제가 좀 좋아하는 앱인 와인 어플인 비비노랑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운동을 기록하는 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발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주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The Search for Wine이라는 아티클이고 두 번째는 Fitbit. 저는 지금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Fitbit이라는 운동 기록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IoT도 아니고 네 그런 운동 기기에 대한 아티클입니다. 자 이제 먼저 비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시키러 가면 이제 빈티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2015년인지 뭐 지명은 다 불란서나 이태리나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항상 되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제 계좌를 망치러 온 저의 구원자 비비노입니다. 이제 왜 계좌를 망치냐면 비비노를 쓰다 보면은 와인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계좌는 점점 이제 상하게 갑니다. 이제 비비노는 와인과 관련된 어플 중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비노의 슬로건은 Buy the right wine이에요. 근데 여기서 right이 좋은 와인, 뭐 적당한 와인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비비노의 컨셉 자체가 제가 원하는 와인을 좀 찾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제가 찾고 있는 와인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비비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비노의 메인 피처는 와인 라벨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 인식 기술이 그 와인의 정보 이 중앙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4.5가 사람들이 내긴 평점을 이제 857개의 평점의 평균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팔리는 가격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측은 실제로 제가 남긴 리뷰예요. 정말 건성으로 남겼죠. 이제 뭐 테이스팅 노트나 아니면 어떻게 먹었는지, 뭐랑 같이 먹었을 때 맛있는지 이런 거를 주로 되게 자세하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저자분께서는 비비노의 유저 리서치를 먼저 진행을 하고 리디자인을 하고 또 밸리데이션 테스팅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유저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 UT를 진행을 하셨는데 게릴라 UT란 공공장소, 이제 카페나 뭐 한국으로 치면은 사실 강남역 앞 아니면 대학로 앞 이런 데가 되겠죠. 그 몰에 같은 데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게릴라로 디자인하고 개발 계획 중인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제 랜덤하게 물어보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장점으로 하면 저희가 타깃층을 특별히 골라가지고 UT를 할 경우에는 특정 비용을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회사와 관련된 굿즈 등을 주거나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게릴라 UT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물어보자마자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티클에서 좀 얘기했던 게릴라 UT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편견,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혼자 비비노에 대해서 좀 게릴라 UT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비비노를 미리 알고 있고 비비노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좀 편향된 의견을 낼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저자분께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이 저자분이 게릴라 UT를 진행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가서 저자분은 게릴라로 이제 사람들을 5명을 골랐어요. 근데 5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나서 비비노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 5명 대상으로만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되죠. 미국은 밖에서 와인 구매가 가능하고 저 한국처럼 취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게릴라 유치를 통해서 어피니티 매핑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업은 비즈니스를 제가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업이라기보다 비비노에 중요한 거, 비비노에 덜 중요한 거, 그리고 비비노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유저에게 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눴더니 둘 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결과를 찾는 것, 그리고 리절트 결과를 그 가격별로 좀 정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와인 검색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비비노에 검색을 해보자마자 좀 똑똑하게 내가 원하는 와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저자가 저는 또 아쉬웠던 게 비비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는 비비노의 비즈니스 콜에 대해서 액세스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짐작으로 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비비노 정도 되는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들도 비즈니스 골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비비노도 검색만 하면 바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고 보통 서비스들은 다 홍보를 위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메인 페이지에 자신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공유를 하고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저는 주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CEO 인터뷰들을 찾아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대표님도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우리 회사는 몇 년도의 목표는 이겁니다. 미래에는 이런 걸 이루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에서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트라고 제가 이제 주식을 잘하진 못하지만 이제 주식할 때 많이 참고하는 공시 사이트인데 다트에 들어가면 분기 보고서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그 기업에서 직접 쓰는 정보들이 소개가 나오고 그 기업에서 생각하는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목표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국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벨 같은 경제지에서 주로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분기별 목표, 연도별 목표 아니면은 사실 저는 이거는 되게 제가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대기업들은 신년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표님들 신년사에 보면 이렇게 목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아티클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구글링을 해서 비비노의 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유저 로열티 증가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란 다양하게 여러 와인들의 리뷰를 비비노 내부에 축적을 해서 이 리뷰를 보러 들어오는 유저들이 증가해서 또 로열티가 증가하는 선순환 과정을 하고 또 앱에 체류하는 시간을 증가해서 광고 비용을 많이 벌 수 있게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유저들의 로열티와 앱 체류 시간까지 증가하면 커뮤니티는 더 커지고 커뮤니티가 굳건해질수록 여러분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제가 생각한 건데 결국에는 와이너리들과의 B2B 계약과 광고 계약의 증가로 매출액이 증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만든 페르소나는 데이브예요. 데이브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23살 싱글인데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근데 데이브를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면 데이브가 자주 하는 행동, 데이브의 성격을 슬라이드로 표시해 놓고 데이브의 목표를 이제 좀 써놨는데요. 데이브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데이브는 외식도 많이 하고 데이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식을 많이 한대요. 이제 일이 끝나고 직장 동료들이랑 술을 많이 마시는데 보시면 데이브는 내향적인 것보다는 조금 외향적이고 수동적인 것보다는 액티브한 사람인데 니젠 골에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좀 인터레스팅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데이브는 자기가 뭘 먹는지 그 자기 드링크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와인을 사고 싶어 해요. 23살이니까요. 물론 저는 23살이 아니지만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상사랑 고객들이랑 같이 술을 마실 때 조금 대표님, 차장님 저희 이 와인은 샤도네이 2018년산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여운 카툰을 그려주셨는데 이게 저자가 생각하는 비비노의 이상적인 저니인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데이브는 친구한테 문자를 받아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놀러와. 이제 저라면 당일에 부르면 안 가거든요. 근데 데이브는 23살에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에 가요. 뭘 가져갈까 하고 이제 갔는데 진열대에 와인이 너무 많아서 뭘 사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백화점 지하에 가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비비노를 열어서 어떤 게 좀 싸고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가져갈 거니까 3.5점은 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찾아서 이제 샀어요. 근데 들고 갔더니 사람들이 데이 너 진짜 와인 잘한다. 너 진짜 와인 조금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데이브는 그 와인 바틀의 라벨에 사진을 찍어서 나 오늘 이거를 친구들과 하우스파리에 가져갔는데 너무 맛있었고 이거랑 같이 먹었을 때 맛있었어 하면서 레이팅을 남깁니다. UT 결과에서 보면 이제
그 공원에서 했던 UT 결과에 보면 와인을 검색하는 것에 사람들은 전혀 이슈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사진만 찍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필터링이나 소팅으로 정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태스크플로우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주셨는데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두 구역이에요. 좌측이 이제 데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진열대 앞에서 싸고 괜찮은 와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에서 3.5점 이상의 와인을 찾았던 과정이고, 우측이 이제 근데 이거 10,000원도 있고 17,000원도 있고 23,000원도 있네. 뭐 사지? 할 때 이제 프라이스별로 소팅하는 거. 이거 두 개를 조금 고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포인트 1을 보시면 비포 앤 애프터로 정리를 해뒀어요. 비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평점을 그 손으로 슬라이드해서 3.5점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균 5초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왜일까? 왜 5초나 걸렸을까? 사실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없애는 필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게 지금 결과 페이지예요. 검색을 했을 때 결과 페이지에서 좌측과 같이 상단과 밑에 있는 필터를 중보기 화면을 하나로만 수정해버리고, 결과 그 모든 유저들이 최저 3.5점의 와인을 보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서 최저 점수를 기존의 슬라이딩이었다면 모든 점수 3.5점 이상, 4.0 이상, 4.5점 이상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걸로 수정을 했다고 해요. 저희 이거 뭐 사실 6만 원 내고 1.5점이나 2점짜리 와인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되게 좀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2021년 버전을 봤더니 이제는 와인 검색을 하러 들어갔을 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등등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레드 와인이 이제 찬 와인, 이제 와인 잔이 차 있어서 이건 레드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레드 잔, 화이트 잔 다른 것처럼 색상으로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클릭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웨이팅 사이드바에서 금액은 여전히 슬라이드예요. 근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제일 높은 점수, 뭐 제일 인기 많은 와인 이런 식으로 골라서 체크를 해서 레이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페인포인트 2에서 결과에서 가격별로 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이케아에 예를 들어서 가구를 보러 들어가면 좀 제일 싼 거부터 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기존 비비노는 그런 게 안 돼서 보시면 27달러짜리 와인이 나오고 17달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25달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에 솔바이에서 레이팅이랑 프라이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아예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2021년 버전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프라이스에서 높은 거 먼저 보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낮은 거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거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2021년에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에 아까 있었던 문제인 웨이팅을 이렇게 손으로 슬라이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을 했고요. 우측에 보시면 웨이팅이랑 가격별로 편리하게 소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결을 한 UX 디자인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한 프로토타입을 또 5명의 새로운 유저 대상으로 UT를 했어요. 얼마나 걸릴지 보니까 기존에는 필터 하나 하는데 10초나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10초나 걸린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애프터에 보시면 5초 이상으로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5명 중에 2명만 만족했다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에서는 이제 5명 모두 애프터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이 아티클에 대해서 좀 좋았던 거는 굉장히 유저 중심의 접근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살 데이브는 아니지만 좀 가격이 적정한 와인이 필요하고, 지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물 줄 때 너무 싼 걸 사도 이상하고 너무 비싼 걸 사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저의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한 것 같아서 재미있었고, 페르소나나 태스크플로우가 굉장히 디테일해서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재밌었고, 필터 값의 위치나 조건들 같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챙기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제가 뽑은 거는 UT 대상자가 5명인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뭐 밸리데이션 테스팅을 했을 때도 뭐 5명 중에 5명이 만족했다. 5명은 너무 작지 않나.
하지만 뭐 이거는 본인의 개인 스터디이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 한 게 아니라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목표에 대해 불명확하게 접근한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explore이랑 search 해가지고 탐색과 검색 이런 게 조금 혼용돼서 쓰여 있는 면이 있었어요. 이거는 비비노 어플이 제가 2021년이랑 이 아티클이 쓰여진 17년인지 18년인지랑 조금 헷갈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UX 라이팅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좀 더 재미있는 아티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티클을 보고 지금 비비노를 제가 자주 쓰는데 뭘 좀 개선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더니, 유저들의 편의나 앱 차용 주 목적을 배려했을 때 현재 메인 화면은 탑 리스트라는 게 떠요. 이제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뭐 베스트 프렌즈 언더 2만 원 뭐 이런 거 뜨는데, 사실 검색을 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바로 중간 버튼 카메라만 클릭을 하기 때문에 탑 리스트보다는 여기에 있는 서치로 다양한 와인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거 스포티파이, 멜론, 리디북스랑 좀 비슷한 건데, 사실 와인의 라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쁜 라벨 같은 거 보는 재미가 있는데, 내가 웨이팅한 와인, 이게 제가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남기는 건데, 이런 와인에서 라이크나 코멘트나 위시리스트 외에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화면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바로 공유해서 야 이거 맛있었는데 너도 맛있어 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공유하는 버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비노를 제가 정말 많이 쓰는데요. 이분의 아티클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렇게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쓰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지금 시간을 넘을까 봐 긴장돼서 바로 다음 아티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이제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이 저자가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막 주위에 하나씩은 계실 거예요. 요즘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아는 헬스장 NPC들이 몇 분 계신데 하루라도 운동을 빠지면 안 되는 헬스 프리크스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부엌까지 물 마시러 가는 것조차 귀찮은 카우치 포테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일 텐데, 건강하고 싶고 운동하고 싶긴 하지만 좀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between. 그래서 이번 핏빗 아티클의 저자가 선택한 타겟 오디언스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인 거죠. 대중. 그래서 이분이 핏빗의 UX를 좀 스터디하기 위해서 선택한 디자인 띵킹 방법은 아이디오의 방법이었어요. 아이디오의 방법은 이제 SAP와 더불어서 좀 제일 좀 제너럴하게 쓰이는 디자인 띵킹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감을 하고 문제를 좀 찾아내는, 문제를 직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죽어라 프로토타입 밸리데이트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감 단계에서 페르소나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저자는 페르소나를 잠재적인 핏빗 사용자로 뒀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리서치를 통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핏빗 유저 커뮤니티를 들어갔대요. 유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좀 온라인 리서치 통해서 파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두 번째로 페르소나를 할 때 참고했던 거는 my understanding of people who are new.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지인들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삐삐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페르소나를 할 때 좀 스터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텐데 해서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의 나래로 저자분께서 만든 페르소나는 샬롯인데요. 샬롯은 샌프란시스코, 또 샌프란이에요. 데이브랑 친구인가 봐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28살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샬롯도 똑같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샬롯은 가끔 야근을 하지만 이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셀프 PR, 브랜드 이미지에 좀 민감하신 분인데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그리고 샬롯은 더 건강하고 싶어하고 운동량의 비중을 늘리고 싶어하고 살을 빼고 싶어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다들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만 페르소나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샬롯을 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저자가 한 다음 단계는 잡스토리인데요. 보통 유저 스토리라고 하죠. 이제 땡땡으로서 나는 별별을 원해서 물결이라는 액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as a 땡땡이 상황인 거고 I want 땡땡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래서 so that 액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유저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은 why가 없어요. 내가 왜 별별을 원하는지, 그래서 물결의 액션을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유저 스토리가 아니라 잡 스토리의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이번 아티클에서 처음 본 건데, 그래서 이제 땡땡일 때 나는 별별을 원한다. 물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when이랑 I want는 똑같은데 so I can 물결 부분이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다. 더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트리거가 되는 이벤트가 땡땡이라면 동기나 목표는 별별. 그래서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물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앱 서비스에 중요한 고객이 가입을 원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럴 때마다 알림을 받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에게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되게 큰 고객이면은 업셀링 세일즈를 위해서 또 컨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생각을 하면 내가 대화하고 싶은 이유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태스크 플로우 과정을 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샬롯의 상황이에요. 이제 나라고 하지만 제가 아닙니다. 샬롯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읽어보면, 핏빛이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헬스장에 간다는 걸 알았을 때 샬롯도 함께 가고 싶었다. 친구들과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친구들이 핏빛 없다고 샬롯을 안 껴줬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해를 맞이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느라고 2주간 운동을 안 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샬롯은 주에 3번은 운동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왜냐하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싶고 또 자존감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름이 다가와서 샬롯은 살을 좀 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비키니를 입은 샬롯의 모습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황과 동기와 결과가 나눠지기 때문에 왜 이런 디자인을 해야 하고 왜 샬롯이 핏빛 어플에서 이런 버튼이 필요하고 이런 기능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UT를 또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몰에 갔는데, 아까 제가 공원에 가신 분은 사실 조금 랜덤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대형 몰, 예를 들어서 IFC 같은 경우에 가서 이 저자는 요가나 아니면 스포츠 브랜드, 뭐 룰루레몬이나 뭐 언더아머나 이런 브랜드 있죠? 그런 데서 나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UT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아래에 보시면 smile a lot, 그러니까 그 UT를 할 때 많이 웃어라. 그러니까 인터뷰인 제가 많이 웃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위기를 좀 풀고 think out loud인데, 이제 이거를 UT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이렇네요. 이건 이래서 이건 왜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말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좀 독려를 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제가 나중에 뭐 UT를 한 걸 기록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액션을 했구나 하고 알아듣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분도 5분밖에 인터뷰를 안 하셨어요.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냥 스터디를 위해서 하신 거니까 5명이 좀 적정량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5명 중에 2명이 핏빛을 사용을 해봤고, 5명 중에 4명이 핏빛은 아니지만 뭐 샤오미 미밴드가 될 수도 있고 애플워치가 될 수도 있고 운동량 기록 앱을 사용해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어피니티 매핑을 진행을 했는데, 핏빛에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웹사이트랑 마케팅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서 좀 리스팅을 해봤고, 유저에게 중요한 거는 페르소나 만든 거랑 아까 UT를 통해서 이제 조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핏빛에게 중요한 거랑 유저에게 중요한 게 이번에는 4개나 나왔어요. 아까는 2개였는데. 그래서 운동량을 기록을 하고 친구에게 겨루기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조금 수정하는 거, 운동 자기가 한 거를 수정하는 거를 좀 중요한 기능으로 뽑았습니다. 먼저 핏빛의 앱의 기존 좀 페인 포인트를 봤을 때 운동량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버튼을 찾는 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좌측의 UI를 보시면 이제 플러스가 있는데 60%의 유저가 이 플러스 버튼이 어디 있는지 좀 찾기를 힘들어했다고 해요. 보면은 이제 색상 같은 경우도 조금 블루톤으로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엄청 튀지가 않아서 클릭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우측은 저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찍는 스탑워치를 표현한 아이콘 같은데, 저도 사실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에 드라마 런온 보면서 좀 이해가 됐는데, 저게 운동을 기록하는 버튼이라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페인포인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자기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이제 기록을 하려는데 검색을 해서 찾으려니까 100여 개의 운동 중에서 검색을 했는데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렛풀다운 이제 뭐 상체 운동을 했는데 이제 검색을 할 때 뭐 상체, 가슴, 팔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제가 기록하고 싶은 운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력 운동으로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운동을 사실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랩풀다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페인포인트가 많아요. 페인포인트 3은 이제 운동량을 기록을 한번 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언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이제 한번 기록을 했으면 그걸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수정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조금 불편했다고 했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됐어요. 이제 애플워치 유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플워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운동을 많이 하진 않지만 애플워치의 굉장히 헤비 유저인데 겨루기가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친구한테 바로 너 나랑 운동량으로 일주일간 대결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의 소비 칼로리량이나 움직이는 양이나 운동량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이기는 사람이 배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배지를 따는 건데 이 핏빗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근데 챌린지 탭에 들어가서 Start Now를 누른 다음에 제 친구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선택을 하는 형식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기 싫고 그냥 바로 저는 뭐 내 친구 뭐 장기용이랑 챌린지를 하고 싶어. 장기용의 프로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챌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태스크 플로우를 그려봤어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책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태스크 플로우를 그려봤는데 저희에게 중요한 건 이 민초 색깔, 민트 초코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페인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페인 포인트 1을 보시면 운동량을 측정 기록하는 버튼이 찾기 힘들다고 이제 지연님도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죠. 크게 늘리셨어요. 근데 크게 늘리는 것밖에 안 했는데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금 그 에스테틱을 헐트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아예 이제 상단에서 트랙 로우가 있었다면은 이제 수정을 한 거는 그 아예 버튼으로 add exercise log 아니면 begin exercise now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좀 클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운동이 100개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뭐 이게 스피닝인지 사이클인지 뭐 러닝인지 조깅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거는 모든 운동을 다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최근에 제가 검색했던 운동 그리고 우측에 토글로 all exercises 해서 모든 핏빗에 있는 모든 100여 개의 운동을 조금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만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 운동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딱히 좀 공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좀 수정을 할 수 있게 추가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10분 운동해놓고 15분 운동했다고 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198칼로리를 소비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동한 거를 보시면 28분 30초를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닌데 나 30분 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좀 추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겨루기인데요. 이제 겨루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챌린지 탭에만 있었던 거를 친구의 프로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기존에 뭐 tier ton 메시지만 있었다면 챌린지를 아예 추가를 해버렸어요. 친구 프로필에 박아버린 거죠. 친구들 사이에 경쟁을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측에 이 배지를 보시면 이게 그 핏빗에서 친구들이랑 겨루기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배지인데 이 친구랑 내가 겨루기를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배지를 올려놓는 거를 아예 디스플레이를 해버려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결과를 보면 기존에 이제 운동량을 측정하는 그 조그만 플러스 이제 이거 좀 위험하죠?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조그만 플러스 버튼을 찾는 게 힘들었는데 그 찾은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키웠더니 5명이 모두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는지 검색해서 찾기가 힘들었다면 이제 애프터에는 이제 all exercise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스크롤을 내리면서 찾으면서 돼서 이제 4명이 찾을 수 있었고 운동량 기록 후에 이거 수정하는 거는 당연히 빵프로겠죠. 왜냐면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측은한 다음에는 100%가 할 수 있었고 겨루기 신청을 하는 과정도 이제 2명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할 때는 5명 모두 성공하는 좋은 기록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삐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이제 메인 화면에 보시면 근데 키자마자 제가 804칼로리를 소모했다고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되게 명확하게 내가 오늘 소모한 칼로리와 그리고 정중앙 화면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운동 얼마나 했는지 아까 이제 저자가 얘기했던 운동량을 기록하는 거를 메인으로 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있었던 게 그 아예 핏빛이 애플 뮤직이랑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뛰면서 음악 듣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이 생겼다는 게 재미있었고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분이 이 저자가 한 거 4개 중에서 페인포인트 4개 중에서 그 모든 운동을 이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애플워치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핏빛 같은 경우에는 21년에도 그거는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검색으로만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삐삐이 없으니까. 뭐 삐삐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근데 하여간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친구들이랑 얼마나 운동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친구들이랑 서로 격려하고 뭐 모티베이션 하고 같이 조금 컴피티션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핏빛 말고 다른 어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카데미 정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분께서 2019년에 만드셨던 런데이 UX 스터디였어요. 근데 좌측이야 뭐 그냥 가입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측에서 저는 안녕하세요. 만지박 운동은 8일 전입니다. 하고 제 운동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개인화돼서 알려주니까 8일이나 됐어? 오늘 운동 해야겠네. 막 이렇게 운동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아래에 보면은 파이 차트로 이제 이게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총 운동 시간 393시간인데 이게 월별인 것 같아요.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되게 명확하게 내가 이번 달에 운동 잘했구나. 뭐 이번 달에 운동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러닝 플랜 같은 경우에는 런데이가 막 30분 동안 뛰는 플랜 같은 거를 잡아주는 어플이거든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중요했던 뭐 기록하는 거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핏빛 사례를 공부하고 런데이의 이 사례를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사례구나 이렇게 되는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급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스터디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UX는 역시 사용자가 느끼기에 가장 편리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근데 사용자는 정말 천차만별이다. 사용자가 데이브도 있고 샬롯도 있고 저같이 이제 저는 조금 액티브하진 않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제 샬롯이랑 데이브에 막 100% 공감이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뭐 일정 부분이 공감이 됐지만 그래서 사용자가 느끼기에 가장 편리한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역시 페르소나나 타겟 어카운트, 타겟 오디언스를 만들 때 좀 더 뾰족하게 좀 더 좁은 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편리한 좀 특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비교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해보니까 그 전에는 이건 왜 있지? 이건 왜 로딩만 오래 걸리지? 이거는 정말 이 UI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거를 이제 왜? 이거는 이런 목적으로 했구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유저들을 오래 끌려고 했구나. 뭐 이런 액션을 유도를 하는구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은 진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해봤는데 이 개미예요. 제 일개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되게 급하게 결국에는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쩝쩝다리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개미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